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알아야 하는 정보만을 담은 잡학 토크쇼. 자, 오늘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아주 박수를 잘 주셨는데, 예,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MZ 세대를 대표하는 두 배우죠. 김민 씨, 조하연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민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대학로와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지난번에도 대학로와 충무로를 대표한다는데 좀 더 나아가시면 안 될까요? 넓게? 월드스타. 아, 좋아요. 세계로 나아가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이민 씨. 네, 하연 씨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하연 비타민 같은 배우 조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큼하고 오늘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또 이야기로 꽉 채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오셨습니다. 자, 서울 YWCA의 이유림 회장님, 그리고 김혜석 고모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회장님부터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서울 YWCA 회장 이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모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지속가능 경영과 또 사회 책임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더 궁금하고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분들을 모시고 또 이야기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퀴즈입니다. 우리 MZ세대를 대표하는 두 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서울 YWCA를 알고 있다. 손. 제가 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 공부를 너무 안 해온 것 같아서 이번에 반성을 좀 하셨군요.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네. 기독 여성 시민단체입니다. 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우리 하연 씨는 혹시 아시나요? 올해 YMC 그거 아니죠? 그거는 YM, 여기는 YWC. 아, 어떡해. 네, 지난번에랑 이번이랑 두 분 같이 똑같이 1대1. 네. 네. 그러면 우리 김민 씨께서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올해로 서울 YWCA가 몇 주년일까요? 그것까지 딱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그럼요. 오, 대단하시네요. 100년. 와,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모범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로 서울 YWCA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오래된 시민단체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함께 하시죠. 자, 무려 10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여성 시민 단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여성을 위한 믿음과 사랑의 한 길만을 걸어온 서울 YWCA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서울 YWCA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YWCA는 1922년 12월 9일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창립 10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 여성 시민단체입니다. YWCA 운동은 1855년에 여성의 참정권과 교육, 그리고 노동권을 요구하는 운동과 함께
기독교 정신이 결합되면서 영국 런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서울 한국에서는 1922년에 여성 성각자 세 분에 의해서 김환란 선생님, 유각경 선생님, 김필래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여성 성각자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는 52개의 지역 회원 YWCA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지역별로 다 있다고 보면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네. 와, 엄청난 역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망이 지금 조직이 돼 있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윤희 씨, 공부를 아까 참 잘해 오셨는데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진짜 근데 제가 알아본 것 중에 너무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네. 그 서울에서 이제 시작하게 된 시점이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그 당시에는 여성 인권도 되게 낮았을 때인데 어떻게 그때부터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배움의 기회를 먼저 얻었던 한국의 신여성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분들에게 애국 계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과 함께 인권 보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전후 시기에는 홀로 된 여성들과 고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분들을 돌보면서 함께 연대하면서 그분들의 자립을 돕는 지원 사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일제강점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이 싹 트올랐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네, 그때도 뭔가 지금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그때 우리 한국 전쟁 시절에도 굉장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 든든한 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YWCA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YWCA는 영, 위민스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Y, 영은 청년운동체, W는 위민스 여성운동체, C는 크리스찬 기독운동체, A는 어소시에이션 회원운동체를 의미합니다.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연 씨 이제 정확하게 의미 아셨죠? 네. 해석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W. 맞아. M 아니고 W. 네. 자, 우리 옆에 공훈님 앉아 계신데 우리 YWCA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2009년부터 사실은 YWC하고 새로운 그 사회책임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학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벌써 1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파트너 관계를 이루면서 서울 YWC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군요. 사실 기업인으로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좀 하시잖아요. 그럼 고모님이 보시기에 서울 YWCA가 좀 다른 단체들과는 갖고 있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좀 어떤 걸로 보십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단체도 100년을 맞이하는 그런 단체는 없죠.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자막에 100을 좀 강조해 주셔야 돼요. 100년.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들 그리고 다른 단체들에게 또 시사하는 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단체가 100년이라는 지속성을 만들어 갔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전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주권을 없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민주화라는 이런 그 지난 여러 가지의 그 한국 사회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요소가 이 단체로 하여금 그렇게 지속성을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22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1922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절이 굉장히 오래된 시절에 유교 문화가 정착됐던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혹시 남녀 유별?
이런 거. 예. 예. 아, 또 뭐였었더라? 삼정지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건 그거는 네. 잘 예, 저희 그 MZ Z세대죠. 그 딸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야, 이런 말 알아? 그랬더니 걔가 그 뜻을 듣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삼정지도가 뭐냐면 태어나서 딸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그죠 하라는 그런 얘기라서 딸이 들으면서 아니 이런 궤변이 어딨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게 1922년 그 전후로 해서 그 유교적 사고들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딸에 대한 입장들이 얼마나 차별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유교의 탄탄하고 아주 굳건한 문화 속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 말로 찢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말 차별적인 시대를 이렇게 쫙 찢었다라고 하는 야, 어떻게 그게 그 시대의 여성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혁신성이 이 조직에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기독성과 그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과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있는데 이게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10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유지하고 다른 곳들과 유연성 있게 협력해 왔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사에서 다른 곳과 차별되고 특징 짓는 것들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질문에서 또 나오는 것이고 저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여기서 좀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단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그렇죠. 들어요. 그 시절 어찌 보면은 정말 여성들의 이런 사회 활동이라는 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8.4일 공원 활동도 하고 100년을 지금 버텨왔다는 것이 이어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표현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김민 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찍이 시작된 1922년도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을지에 대해 그게 좀 궁금해요. 맞아요. 네.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유교 문화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선배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성각자로서 횃불을 들고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영혼을 갈아 넣고 뼈를 갈아 넣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연 씨가 만약에 그 시절에 처음에 이제 헐 YWCA가 시작되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활동을 함께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1920년대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저는 솔직히 적극적으로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연 씨 같은 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서울 YWCA의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100년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를 썼다라고도 자부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그동안 어떤 역사를 쓰고 있었나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서울 YWCA는 여러 분야에서 최초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 최초. 네, 그래서 어떤 최초가 있나요? 네, 제가 이 시점에서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두 분께 조하연님과 퀴즈에 처음부터 진짜. 네, 퀴즈를 퀴즈는 못 한번 참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를 네. 5개를 드릴 거거든요. 5개요. 네. 4개 그 정도로 중에서- 줄여주셔도 되는데. 아니요, 안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5개 중에서 서울 YWCA가 네. 최초로 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초. 네. 네. 1번, 우리나라 최초의 강습반. 2번, 최초의 시간제 가정부 훈련. 네. 3번, 최초의 민간 소비자위원회 구성. 4번, 최초의
여성 직업훈련기관 건립. 5번 최초의 아나바다 운동.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좀. 네. 정답이 하나인 거죠? 아니요, 있는 대로 고르셔도 됩니다. 5개 다 모르겠습니다. 5개 다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외쳐주시면. 하연? 네, 저는 5번. 최초의 아나바다 운동. 네, 5번. 5번. 네, 우리 민 씨는? 김민수님은? 2가지 중에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네.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뭔가 거기서 약간 이렇게 감이 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 2번이 시간제 가정부 훈련.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직업 훈련 기관 건립 그 2가지. 왠지 여성적인 운동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2번, 네. 4번이 네. 확 와닿았었는데 네. 자, 그러면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네.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정답은 짜잔. 1번, 오. 2번, 3번, 오. 4번, 네? 5번. 네? 모두 다입니다. 처음에 답이 많네요. 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커피 쿠폰이라도 드릴게요. 아쉽다. 제가 또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다 맞추신 분 계세요? 와 진짜 이거 선물 드리고 싶은 정도인데. 진짜. 이렇게 한번 하시죠. 이렇게 선물 드리는 걸. 이벤트. 이벤트.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 5개를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 단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네. 것부터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였죠? 가장 먼저 했던 게? 강습반? 강습반. 네. 네. 1934년에 서울 YWCA 회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강습반이 열립니다. 그 당시에 요리, 꽃꽂이, 오, 양재가 뭔지 아시나요? 양재. 재봉. 재봉은 아시나요? 네, 편물은 아시나요? 압니다. 예. 뜨개질, 네, 자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의식주에 연관돼서 우리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다양한 강습회들이 서울 YWCA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꼭 뭐 문화센터 개념 맞습니다. 그렇죠? 원데이 클래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바로 그 문화센터의 효시가 서울 YWCA 강습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최초의 시간제 가정부 훈련이라는 네, 게 네,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이거 좀 생소하거든요. 네. 지금 듣기에는. 예. 요즘도 굉장히 핫한데요. 돌봄 서비스. 그게 그건가요? 네, 1950년대, 60년대에는 많은 여성들이 그 정말 식모라고 불리면서 이름도 없이 또 출퇴근도 없이 그렇게 식모살이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월급의 개념도 없었고 처우도 매우 열악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1966년에 저희 서울 YWCA에서 시간제 가정부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출이라는 개념, 그 개념을 도입하고 정착을 하면서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뿐만 아니라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의 네. 인권을 참 보호하면서 좀 개선해 나가는 네.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세 번째 최초의 민간 소비자위원회 구성. 소비자위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또 최초로 네. 구성을 하셨다고요? 네. 요즘에는 소비자 운동을 하는 전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희가 그 시작을 바로 그 소비자위원회 민간에서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저희 서울 YWCA입니다. 네. 와, 정말 최초라는 타이틀 벌써 3가지 나왔어요. 네. 우리 퀴즈 틀린 하연 씨.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아나바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쨌든 그 보기에서 제일 그 좀 알기 쉬운 익숙했던 단어라서 사실 선택한 게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아나바다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학교에서도 하고 막 그래서 근데 그것도 여기서 최초라고 하니까 어떻게 또 최초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아나바다라는 말이 좀 근래에 들어서 생겨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1960년대. 네. 와.
아니 그건 소비자 운동 60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1968년 저희 서울 YWCA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게 되면 코끼리 복덕방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코끼리 이름은 복덕. 굉장히 귀여워. 재밌어요. 코끼리 복덕방 귀엽네요. 네, 귀여워.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가정에서 그 새 제품은 아니지만 안 쓰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물건들을 서울 Y 회관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서울 YWC에서 대신 팔아드렸습니다. 오. 네, 그 요즘에 좀 익숙치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바로 모체가 서울 Y 코끼리 복덕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정말 매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저께 하나 제 물건 팔고 아, 진짜요? 당근은 중독이에요. 네. 참 좋은 거를 만들었네요. 계속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이렇게 연달아 나오고 네.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최초의 여성 직업 훈련 기관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봤던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는 각 구별로 있거든요. 네. 네, 그 시초가 바로 서울 YWCA입니다. 오. 네, 1977년에 근로여성회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직업군들이 있는데 네. 도배사나 또 그 타일사, 또 건축 도장사 네. 이런 직업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런 남성 전유물이었던 다양한 직업군에서 직업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직업 훈련의 첫 시작, 여성 직업 훈련의 첫 시작을 서울 Y가 하게 된 것이죠. 와, 지금 최초들이 벌써 네. 5개가 나왔어요. 네. 더 많다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네. 시작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돼가면 이제 정부에서 맡기도 하고 네. 전문 기관 단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오. 네,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고모님도 서울 YWCA 네. 매력에 빠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가면 그 펌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펌프라고 하는 것들이 밑에 있는 물을 갖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물 바가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넣고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쫙 뽑아 나올리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그런 여러 가지 5가지 운동이 마치 그 펌프질 마중물의 네, 역할을 했던 것들. 그래서 서울 YWC가 마중물의 역할을 네. 했구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흥미로웠어요. 네. 뭔가 시동을 걸어주는. 네, 맞아요. 네. 정말 100년의 역사 동안 우리 과거에도 이런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러 개 다룰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좀 많은 활동들을 펼친 서울 YWCA입니다. 자, 이렇게 최초가 많기도 하지만 서울 YWCA는 현재에도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운동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장님, 요즘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서울 YWCA는 여전히 지금도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만든다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성평등 운동, 평화 운동, 청년 운동, 환경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기업과 또 회원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물건을 구매하고 또 많은 경우 배송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과대하고 과다한 포장재까지 맞아요. 한꺼번에 배송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생산 단계부터 최대한 그 불필요한 종이나 플라스틱을 줄여보고자 기업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요즘에 환경이 좀 이슈잖아요. 네. 저도 뭔가 포장을 뜯으면서 괜한 죄책감, 이게 나중에 어디로 버려질까 그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좋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서울 YWCA 활동 중에 즐거운 불편 운동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요거는 어떤 건가요?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저희의 시그니처 네, 뭔가 메인처럼 있더라고요. 네, 예,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요즘 지구가 많이 아프죠. 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 그리고 재활용, 안전한 먹을거리, 그리고 윤리적 소비를 내용으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강령들을 네,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가정편, 뭐 학교, 예. 사무실, 교회, 다양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을 좀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해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불편함을 좀 즐겁게 우리가 좀 즐기자. 네. 즐거운 불편 운동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귀여워요. 그럼 회장님, 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거를 얼마큼 불편하면 네. 환경을 좀 지킬 수 있을지요. 네, 예. 요즘 주부들은 거의 모두가 다 생활화 되신 것 같기는 한데 처음 저희 시작이 장바구니 운동, 그리고 텀블러 들고 다니기, 그렇죠. 네, 그리고 부채 들고 다니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 또 한 등 끄기, 그리고 하루는 출근 안 하기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좋은데요? 제일 좋은 운동, 제가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할 수 있어.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릴까요? 이 정도면 뭐 네. 충분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실천해볼 수 있는 불편한 거 한 가지씩 한번. 텀블러는 항상 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훌륭하시네요. 텀블러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거든. 예쁜 디자인도 네. 되게 많아서 네. 들고 다니는 게 재밌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네. 불편함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좋아요. 저도 텀블러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걷는 거 네. 혹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네. 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네. 택시보단 이제 버스나 네. 이렇게 좀 탄소 배출을 좀 저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명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 많은 상점들이 에어컨을 너무나 세게 틀어놓고 맞아요. 문은 열어놓고 맞아요. 네,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름에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문을 좀 닫아주십시오라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에 파생된 건데 저희는 이번에 다 친환경 전기차로 차량을 다 교체를 했어요. 아,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마저도 좀 아끼고 싶어서 네. 가능하면 많이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끄고 다니고 네. 겨울에도 네. 옷을 하나 더 입고 히터는 켜지 않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서울 YWCA와 또 고모님이 계시는 곳과 또 오랫도록 함께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기업하고 신혼부부 학교라는 거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해주셨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14년째 됐는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원해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그 2000년대 들어서 되게 우리 사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저출산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에서 많은 사회적 고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법 자체가 경제적인 해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게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그때 서울 YWCA와 저희 그 기업이 생각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만이 새로운 미래 세대를 꿈꿀 수가 있는데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 그러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얘기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들이 어른이잖아. 그리고 어른이 결혼했잖아. 그러면 이미 아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고개 흔들죠. 이게 정식으로 가르쳐준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야 어떻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냐 알지만 어떻게 하면 너희 좋은 인생을 살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특히
가족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사실은 YWCA 안에 생명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신혼부부들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게 14년 됐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 보니까 12,000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사이에서 12,000명이고 저희가 시작했던 해를 보면 그해 아이를 낳던 우리 벌써 청소년이 됐던 그런 세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왔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서울 YWC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저희가 그 신혼부부 학교를 열 때마다 항상 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사님들 또 거기에 운영진들이 항상 그 현장에 나와서 신혼부부들의 얘기하고 고민하며 같이 울고 있어요. 어떡해. 너무 안타까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저희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 계속 될 수 있다면 아마 그건 거의 100% 신혼부부 학교를 이렇게 진행해 주셨던 서울 YWC 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일부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7월에 서울 Y에서 개최한 미래 포럼의 패널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때 주제가 어떤 주제였냐면요. 서울 YWC 100년 각자 도생의 사에서 새로 다시 공동체를 외치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창한 제목이었어요. 예, 각자 도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각자 그냥 본인 살 길만 살아가는 그렇죠. 약간 타인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그렇죠. 그런 의미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코로나19가 저희 모든 사회, 모든 이 지구 공동체에 굉장한 위기를 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그런데 저희는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위기를 닥치면서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심각한 그 위기 속에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거기에 다시 공동체를 외친다는 게 너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저희가 했을 때, 포럼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를 들으러 오셨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모든 패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자 도생의 시대 언뜻 보면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로 흩어져 있으면서 연결을 원하는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 YWC가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공동체, 기존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주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청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방식대로 공동체 만들어주세요. 옛날 방식 말고요. 그냥 다들 모여갖고 한꺼번에 하는 거 말고요. 다 흩어져서 하는 공동체. 그렇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할 사가 언제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 방식으로 그 공동체를 하면 뛰어들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하신 활동들도 이야기해 주셨고 하는데 이거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특히 신혼부부 학교도 그렇고 저도 지금 둘째를 임신한 상황에 많은 그동안의 뭐 결혼 생활의 고충들도 있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자유롭게 그런 걸 좀 참여할 수 있을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렇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인데 나는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 왜 피부에 와닿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건 뭔가 회원가입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나 다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꼭 회원이 아니셔도 가능합니다. 시민이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광고 홍보를 시작하면 그때 지원을 하시면 워낙 조금 좀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사연을 잘 쓰시거나 그러시면 채택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일까? 네, 아마 많은 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같이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희 그 부분이- 홈페이지 나가고 있나요? 여기 밑에 네, 좀 나가면 거기를 좀 접속을 해서 잘 살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을 성실껏 아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우리 청년인 MZ세대 네. 하연 씨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듣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꼭 들어와 주세요. 최근에 청년 평화
활동에 관한 운동도 좀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피스톡톡이라고 2015년부터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대학 청년 동아리입니다. 평화를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평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최근에 어제 DMZ로 평화 걷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역시 평화에도 한몫을 하시는 네, 회장님과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서울 YWCA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00년의 역사입니다. 정말로 많은 활동을 해온 단체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은 어떨까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회장님, 앞으로의 100년 계획 세우셨죠? 네, 물론입니다. 네, 서울 YWCA는 올해 창립 100년 비전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아래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운동성,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특별히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1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얀마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독 여성 시민 아카데미, 그리고 가치 소비 확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100년도 너무나 네. 기대가 되는 서울 YWCA입니다. 네. 고은님, 사실 이런 활동들이 서울 YWCA뿐만이 아니라 그럼 여러 단체 좀 곳곳에서 함께 목표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함께 한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YWCA가 100년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그 새로운 함께 한다는 것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Y가 더 커지려면 사실은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아까 또 미얀마로 갔던 것처럼 더 국정도 넘어서 더 큰 포용의 이 폭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 세대 두 분의 이 MZ 세대가 있는데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기후 변화 시대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서울 YWCA와 함께 저는 여러 곳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두 분 꼭 또 우리 환경 문제에 참여하셔서 환경 문제 또 딱 집으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 문제. 더 나가서 탄소 중립. 예, 이게 딱 정확하게 그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향해서 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YWCA라고 여성들만 하는 거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남성분이 우리 미니 씨도 함께 참여를 네.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이런 서울 YWCA의 저도 이제 청년에 관한 것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지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저희는 청년 운동체이기 때문에 Y팀 중에도 남학생이 있고 대학 Y에도 남성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남녀 구분 없이 해야 할 운동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운동들은 뭐 여성만 잘 살겠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정말 그러니까 구분은 되겠지만 차별이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정말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질문도 주셨고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정말 서울 YWCA가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MZ 세대인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연 씨부터. 저는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기억에 남는 게 그 즐거운 불편 운동이랑 코끼리 복덕방이 계속 너무
이름들이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먼저 그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 당장 밖에 나가서 걸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 운동이랑 아나바다 운동 이거를 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민희 씨는요? 네, 저는 오늘 계속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울 YWCA라는 이런 훌륭한 시민단체를 모르고 있는 제 주변 또래 지인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제 바탕으로 조금씩 더 알리려면은 이런 단체가 있다, 이런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한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한 걸음씩 이렇게 말하는 걸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링크를 한번 전달을. 제가 바로 이제 오늘 네, 많이 보시라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MZ 세대가 서울 YWCA에 혹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바라는 점. 네. 제가 부탁을 해드려야 될 건데 저도 좀 참여하고 싶다고 이게 경쟁이 세다고 들어서 그냥 좀 많은 사람들한테 더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저도 물론 그렇지만 요즘에 환경도 그렇고 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되게 감정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약간 클리닉 그런 것처럼 청년들의 멘탈도 약간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없나요? 그런 프로그램이요? 청년 멘탈보다는 청년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까지 확대돼서 저희들이 네, 다각적인 접근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열심히 적으셨어요. 네. 곧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저희 한 가지 YWCA 일을 하다 보면 저희도 그 프로그램 했잖아요. 그 청년 자원 활동가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와서 자원봉사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 있을 때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좋아요. 싶습니다. 네, 네.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고요. 딱 그 조하연님 세대에서 저희가 1922년에 활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조하연님 나이대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저희는 참 기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럼 서울 YWCA는 재능 기부 같은 것도 이제 자원을 받기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환영입니다. 재능기부. 네, 저희들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홍보대사로 또 해주시는 윤유선 님도 계시고, 또 저희가 곧 음악회도 할 텐데 그런 데에서도 정말 재능 기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방면에서 재능 기부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두 분도 배우시니까 네.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전 연극 치료 배웠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동 스토리텔러 그것도 했었어요. 저 좋은 인재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영입하시죠, 회장님. 네, 저희 연극 동아리도 있거든요. 네. 네, 청소년들 연극 동아리도 있고 또 성인 연극 동아리도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희 씨는요?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네. 청년까지 이제 포함되는 남자도 이제 포함되는 네, 거라고 네.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서울 YWCA가 여성뿐만 아니라 각종 취약계층하고 함께 이제 상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지금 사회에서 앞으로도 이제 소외된 계층들을 조금 더 이렇게 도와서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둥글게 상생하는 그런 단체가 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 MZ세대 두 분께서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소감 좀 들어볼게요. 너무 말씀도 다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분 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눈을 못 떼겠어요. 계속 옆에 광이 이렇게. 옆에서 지금 네.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괜히 약간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그래서 더 얘기 잘 듣게 되고 눈 쳐다보면서 말씀 듣게 되고 되게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아가고, 원래 알고 있었지만 조금 그냥 생각 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잘 나와주셨네요. 우리 두 분의 청년을 아주. 네. 우리 윤희 씨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서울 YWCA를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약간이나마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기업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그걸 이제 아까 제가 여쭤본 재능 기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더 열심히 나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다 보니까 이런 서울 YWCA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출연하신 이 두 분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근데 회장님부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서울 YWCA가 금년 100년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저희 기관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오래된 파트너이신 김혜숙 고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더불어서 우리 조하연님, 김미님, MZ세대와 함께 서울와의 활동을 같이 얘기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같은 꿈을 꿀 수 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서 매우 행복하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여기 이 자리에 오니까 이 세대 갈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참여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훈훈했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치 그 서울 YWC 얘기를 들으면서 100년의 역사를 잠시 이 시간 안에 그 시간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몰랐었는데 1922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또 여성들이 아직도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도우려고 하는 이 우리 선한 영향력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빚을 지고 있었구나. 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서울 YWC의 그 고마움을 좀 얘기하고 싶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서울 YWC가 그게 있더라고요. 깨어있는 청년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100년 동안 깨어있는 청년성이 그대로 유지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나 훈훈한 열기가 되게 후끈후끈한 네,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네 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무엇이든 최초가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서울 YWCA가 시작이 됐던 1922년도의 상황인 것처럼 정말 최초는 힘이 든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누군가가 가야 할 길을 닦아놓는다는 거 존경받아 마땅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서울 YWCA의 시작과 또 1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여성의 리더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잡박 토크쇼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